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과 화해의 상징이었던 판다가 미중 갈등의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판다가 미중 간 화해의 상징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지난 1972년입니다. 당시 미 대통령 최초로 중국을 방문했던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중국은 처음으로 판다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미국에 건너온 판다는 현재 수도 워싱턴의 국립동물원, 그리고 조지아주 애틀란타 동물원, 테네시주 멤피스 동물원 같은 이런 세 곳에서 지내고 있고요. 2020년에 국립동물원에서 한 마리, 또 2016년에는 애틀란타 동물원에서 두 마리, 이렇게 총 세 마리의 새끼 판다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판다는 냉전에 따른 미중 간 적대 관계의 청산을 상징하는 증표였는데, 이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 미국 내에서 중국이 판다를 앞세워서 협력과 화해를 하는 듯 하면서 뒤에서는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나쁜 짓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더 이상 겉으로만 호감을 보이는 판다 외교에 속지 말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판다가 희귀 동물인데다가 귀엽고 성품이 온화해서 미국에서는 큰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덩달아 이 중국의 이미지도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앤드루 나탄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이 판다의 귀엽고 친근한 외모가 이 중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줬고, 또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의 상징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뉴욕타임스가 미국 시간으로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 공화당 소속인데요. 이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판다를 중국에 보내지 않는다, 이 조항 외에도 중국의 대만 위협, 홍콩 민주운동가 및 신장 유구르 소수민족 탄압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메이스 의원은 이 중국이 판다 외교를 통해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탄압 등의 문제를 속이는 쇼윈도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중국에 속지 말자는 뜻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난 판다를 중국에 보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중국이 타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자국의 국보급 동물인 판다를 상대국에 보내더라도 완전한 증여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보내면서 이 판다 외교를 펼치고 있고, 만약 그 판다가 새끼를 낳게 되더라도 그 소유권이 중국에 있으며 중국이 요구하면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말합니다. 또한 판다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중국은 판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동물원에 판다를 대여할 때 연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그러니까 6억에서 12억 정도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고요. 해외 대여 중인 판다가 현지에서 새끼를 낳을 때도 추가로 40만 달러를 지불하고 새끼 판다 또한 몇 년 안에 중국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은 이제 중국 공산당에 노라고 말할 때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중에 친숙한 판다를 이용해서 신장 우이구르 지역 인권 탄압 문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같은 이런 미국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비판을 비껴가려고 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세계인을 속여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 내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판다를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런 중국과의 협의 규정을 거부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더 이상 판다를 미중 간 외교의 상징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 의회 내에서 판다와 관련된 법안이 추진되니까 중국 관영 황구시보의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는 15일자 사설에서 중국 정부의 판다 임대는 오래된 외교적 전통이라 그러면서 이 판다법은 편협한 미국 정치권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타임스는 보존해야 될 희귀동물인 판다를 미국 정치권이 악으로 취급했다, 이렇게 분개했습니다.
또한 판다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미중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미국 정치권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그러면서 이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이런 반중 정치인들과 미국의 반중 정책 뒤에 있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보여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도 이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권이 평화의 상징인 판다를 반중국 정책의 도구로까지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디아워 다밍 인민대 교수는 낸시 메이스 의원이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내 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미 공화당은 표를 의식해서 중국 문제를 더 많이 정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왜 판다라는 귀여운 동물까지 미중 갈등의 희생양으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그야말로 압박 일변도로 옮겨가고 있고 또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 뭐 이런 수준으로 외교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이 강경하고 또 의회 내에서의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이 문제만큼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한 미국인들의 반중 정서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퓨 리서치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에도 꾸준히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 비율은 75%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에 대해서 패트리샤 김 USIP 선임 정책 분석관은 지난해 2월 25일 주 뉴욕 총영사관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2013년부터 집권한 시진핑 권위주의 정부가 미국인들을 실망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 엘리트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2018년부터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사태 후에 급격히 악화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후에 미국인 중 78%는 팬데믹 그러니까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민주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정치권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이 대중국 공세를 강화하니까 야당인 공화당은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더욱더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미국의 대정책은 온통 중국 견제에 집중되고 있죠. 심지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은 그런 이벤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7일 반도체 굴기를 위한 핵심 회사로 꼽히는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ME라고 그러는데요. 이 SME를 포함해가지고 중국 기업 33곳을 수출 통제 대상인 미검증 리스트에 등재를 했습니다.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관은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이고 광학, 터빈 날개 관련 기업, 또 대학 연구소 등이 포함되는데요. 중국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인 우시바이오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미검증 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미국 당국이 통상적인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엄격한 수출 통제를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1억 달러, 그러니까 한 1,200억 원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프로젝트 서비스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8일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초당적으로 제품 생산에 강제 노동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이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미 상원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은 강제노동이 이들 기업의 공급망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MBC는 이 법안은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직면한 가운데 발의된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신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시간으로 11일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과의 공조 구상 등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되었죠. 이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그런 내용들이 줄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줄줄이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강경책들을 연이어 내어놓고 있는 가운데 1972년 닉슨 전 대통령의 방중 50주년을 맞아서 중국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면서 조심스럽게 이 미국과의 화해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외 관계의 핵심인 미중 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닉슨 방중을 하나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미중 관계 정상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던 핑퐁 외교 50주년이었던 작년 세계 탁구 선수권대 11월에 미국 휴스턴에 있었는데요. 이 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급조된 미중 연합 혼합 복식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지난 10일에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때 지난 1972년 2월 21일 중국을 방문한 닉슨 전 대통령을 기념해서 닉슨 방중과 상하이 커뮤니케 50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조심스러운 접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분위기는 냉담합니다. 오히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일촉즉발임에도 불구하고 쿼드 4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호주에서 열었고요. 곧바로 귀국하는 길에 하와이에 들러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하면서 대중국 견제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건 미국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가 단연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오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경쟁적으로 그 강도를 더해갈 것이고, 이는 올 가을에 당 대회를 앞두고 미중 관계 안정화를 기원하려고 하는 시진핑의 노선과는 크게 엇나가면서 이 미중 간 갈등 양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로 이런 미중 간 충돌 양상의 전면에 미중 간 우호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판다가 전면으로 떠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화려한 포장을 앞세운 외교 정책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판다라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을 앞세워서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하는 중국의 노림수에 대해서 미국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봄날은 서서히 저물고 있고 더 이상 중국의 변검술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